지역의 이슈를 만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봉화군 의회가 지난 2일 새해 첫 임시회를 열면서 본격 의정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코로나19 영향이 컸던 지난해 봉화군 의회의 성과는 무엇이 있었고 또 올해 굵직한 의정 활동은 어떻게 계획돼 있는지 전반적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봉화군 의회 권영준 의장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지난해 12월 정례회를 마무리한 지 약 한 달 반 만에 새해 첫 임시회를 개최했고요. 9일이면 마무리가 될 예정인데요. 새해 의정 활동을 시작하는 포부와 다짐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봉화군 의회 의장 권영준입니다. 먼저 신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봉화군 의회는 지난 2일 제240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올해 본격적인 의정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올 한 해는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을 통해 더 가까이에서 국민들을 만나고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의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회 문턱은 낮추고 국민들의 권익을 높이는 의회 운영을 통해 국민들과 소통하고 화합하여 복리 증진 및 지역 발전에 힘쓰는 의정 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네, 더 가까이에서 국민들과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셨는데요. 지난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의정 활동에 적지 않은 영향이 있었죠. 그만큼 지방의회의 역할도 중요하지 않았습니까? 이 코로나 위기 어떻게 극복해왔고 또 지금은 분위기가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봉화군은 지난해 코로나19 1차 대유행 당시 요양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여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되는 등 국민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 하지만 지난 4월 4일 확진자 발생을 마지막으로 3차 대유행 국면 속에서도 더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는 생활 속 불편함을 묵묵히 참아가며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준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봉화군 의회는 앞으로도 집행부와 발맞춰 선체적으로 적극적인 방역 활동을 펼치는 등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네, 그동안 우리 군민 여러분이 너무 잘 대응을 해주셨다고 감사의 마음을 또 보여주셨는데요. 지난 한 해 참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굵직한 성과들이 보입니다. 지난해 성과 중에서 기억에 남을 만한 것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저희 봉화군은 면적 중 83%를 차지하는 것이 산림입니다. 특히 그중에 국유림이 5만 2천 헥타르라는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산림 자원의 보존과 활용 그리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봉화군을 전담하는 국유림 관리 사무소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저희 군의회에서는 합심하여 봉화군 국유림 관리소 신설 재촉구 결의안을 산림청으로부터 송부하였고 또 산림청으로부터 국유림 관리소 조직 신설과 시급성과 단기성, 산림 행정의 효율성, 조직 관할 구역의 적정성 등 국유림 현장 조직 확대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답변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앞으로 봉화군 국유림 관리사무소가 봉화에 꼭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국유림 관리사무소가 꼭 필요하다 말씀하셨고요. 전원생활 녹색도시 봉화군이라는 수식어에 맞게 산림이 83%를 차지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아쉬운 부분도 있을 겁니다. 지난해 마무리를 못했지만 올해는 꼭 마무리를 짓고 싶다 하시는 업무 계획이 있으실까요? 예, 저는 의원의 본부는 주민들과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현장에서 그들의 노고 아픔을 듣고 공감하며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로 의원이 할 일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 한 해는 코로나로 인해 이러한 본분을 수행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루하루 고된 삶을 버텨내고 계신 주민들을 만나 뵙고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싶으나 현재로서는 영원한 상황입니다. 모쪼록 백신과 훌륭한 방역을 통해 코로나가 종식되어 제가 해야 할 역할을 수행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고 지금 바가지고는 올해도 전망이 불투명하니까 우리 주민들하고 우리 상공이 전부 다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여튼. 예, 계속해서 소통의 의지를 강력하게 보여주고 계신데 그러면 올해 의정활동 계획을 좀 더 세세하게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정 현안에 있어서 농업 분야의 과제는 뭐가 있을까요? 농업에 있어서는 코로나19
사태를 그 농업도 피해 가지를 못하고 있고, 그렇죠. 예, 그 졸업식, 입학식 등 각종 행사 취소로 화훼농가가 지금 어려움이 그, 많습니다. 예, 저희들도 군에도 많은데, 그리고 또 온라인 교육을 통해 그 원격 수업이 늘어나면서 급식 업체들이 어려워지면서 농가들도 또 많은 또 피해가 있고, 예. 또 작년에는 그 우리 봉화군은 태풍과 우박 또 그 자연재해를 그 많이 입은 농가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 올해는 농업 분야의 코로나19 대처 및 그 농업재해로 대비한 보험료 등 자금 지원과 함께 재해 신속 대응반을 우리 센터에 그 운영하여 농민들이 이제 살기 좋은 봉화군을 만드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올해 예산을 보면요. 지난해 태풍 피해 복구 지원이라든지 농업 여건이 개선된 부분이 눈에 띄는데요. 이 부분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실까요? 예, 지난해 7월달, 7, 8월에 그 집중적으로 발생한 태풍과 수해로 인해 그 이제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봉성면과 소천면은 물론이고 봉화구 전역에 그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예. 따라서 금년에는 이러한 수해로 인해 복구가 필요한 농로, 배수로, 양수장 등의 그 보수 예산을 그 확보하여 이제 농산물 시장 개방화에 따른 소득 감소와 농자재 가격의 인상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업인들의 농가 안정을 위해 경상북도에서 최초로 저희 봉화군이 그 경영 안전 자금을 지원하고 있어요. 예. 작년에는 70만 원씩 예, 지원해 있고 그 전자에는 50만 원 그래갖고 저희들이 그 전국에서 그 이제 두 번째로 최초는 최초고, 아니지만 두 번째로 경북에서는 최초. 오, 경북에서 예, 최초로. 네. 그 해가지고 아마 그 몇 년째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또한 그 농촌의 그 노동력이 이제 부족 문제 해소와 농업 경영의 기계화, 뭐 스마트화 촉진을 위해 농민들에게 농사용 그 드론 조종사 교육을 지금 저희들이 작년도 하고 올해도 해가지고 드론 조종사 자격증을 그 많이 따놨습니다. 그것도 앞으로도 농민들의 농업 여건 개선을 위해서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방면으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만전을 기하실 예. 것 같습니다. 농업인 경영 안전 자금 지원에 또 드론 조종사 교육까지 정말 최첨단 교육을 해주고 계신데요. 이 농업만큼이나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도 정말 필요한 부분입니다. 의회 차원에서 계획된 소상공인을 위한 활동은 뭐가 있을까요? 예, 그 사회적 거리두기 이제 그 5인 이상 집합 금지 명령 등으로 소상인 분들이 이제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네, 말이 그 아니죠. 지난해 의회에서 이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특례 보증 지원, 소상공인 경영 및 시설 자금 지원 이제 내용으로 하는 봉화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그 저희들이 원안 가결을 했습니다. 그 제가 그 최초로 우리 봉화군에서 한 10몇 년 전에 그 소상공인 지원 조례를 제가 만들었어요. 오, 직접 만드셨군요. 발의를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네.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1,000만 원씩 이제 그 상가에 줬는데 올해는 그걸 또 확대해가지고 저희들이 확대 시행하실 계획이시군요. 해가지고 그 뭐 또 조례안도 그 만들었고 또 5분 발언을 통해 코로나 극복을 위해 편성된 재난 긴급 생활비가 균형 있고 형평성 있게 이제 지금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지평부에 이제 저희들이 요구하는데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우리 의회에서는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예. 예, 올 한 해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각종 일자리 사업, 봉화 사랑 상품권 사용 활성화,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지원 시책 추진 등의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그 의회에서 발벗고 또 저도 발벗고 나서갖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말씀만 들어도 든든해지는데요. 안 그래도 이 봉화군청 홈페이지를 보니까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신청에 관한 공고가 있더라고요. 예. 네, 여러모로 소상공인 지원에 힘써 주시는 만큼 꼭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방 소멸을 극복하기 위한 조례안 마련 움직임도 보입니다.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설명해 주실까요? 지난해 전국 출생자가 사망자보다가 이제 많이 줄었는 게 유세도 나고 나왔는데 맞습니다. 주민등록 인구가 이제 감소하는 현상이 이제 처음 현실화되면서 전국적으로도 지방 소멸에 대한 이제 두려움이 저희 작은 지자체에는 이제 많이 있습니다. 저희 봉화군 의회에서는 이러한 이제 위기 의식을 통감하며 현재 운행 중인 출산 장려 제도와 조례의 실용성에 대해 면밀히 이제 검토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보육, 교육, 일자리 관련 정책들과 출산 장려 지원이 융화되어 지방 소멸 극복에
큰 성과들 이제 거둘 것으로 저희들이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 저희들은 하면 2006년도부터 네. 제가 2006년도에 이제 부의장을 하면서 그 당시에 그 첫째, 둘째, 셋째 이게 지금 전국에 우리 봉화군 의회가 출산 장려에는 최고로 지금 가고 있어요. 예. 지금 그 처음에 이제 뭐 7만 원, 10만 원, 20만 원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5년을 주고 네. 그 지금 이걸 이제 또 이제 올려가지고 지금은 뭐 10만 원, 뭐 15만 원, 지금 10만 원, 20만 원, 뭐 30만 이런 식으로 지금 저희들이 주고 있는데 거기에 더 붙여가지고 그 아기가 나오면 18세까지 보험을 다 들어줍니다. 와, 우리 봉화군은. 너무 좋은 소식인데요. 예, 그런데 네. 그걸 인구 정책을 저희들이 그 경상북도에서는 최고 미래했어요. 해가지고 지금 만들어 놓고 그걸 이제 이제 우리 의회 걸 가지고 뭐 다른 시군에서 이제 하려고 하는 데도 있고 뭐 이제 한 지가 몇 년 안 된 데도 있고 저희들은 한 오래됐습니다. 예, 뭐 출산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께 정말 희소식일 것 같은데 뭐 출산 장려뿐 아니라 보육, 교육, 일자리 그야말로 다방면으로 힘써 주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요. 올해 지방의회 국외 연수비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거졌는데 봉화군은 이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고 하는 점입니다.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것 같은데. 네, 그 논란이 네. 좀 많았지. 이게 어떠십니까? 그 이제 의원들은 예. 이번에 그 8대 의원들이 지금 그 이제 반대를. 여건상 거의 안 가고 예. 우리 작년에도 그 3,920만 원을 이제 그 지역 경찰성합이 재난 코로나 이제 19 극복에 위해 전액 삭감을 했고 예. 그 올해도 전 국민이 이제 경제적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외 연수 가는 명분을 그 일부 의원들은 뭐 또 세하달라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죠. 이거 세하 갖고는 도저히 그 이제 편성하는 게 안 되고 저희들이 전액 삭감하고 이걸 그 저는 그 다른 지자체에도 의장들 이야기를 해서 삭감하라고 삭감을 독려하고 독려하고 계시는군요. 했는데 예. 또 뭐 안 되는 데도 있고 했는데 그 우리 의회가 그 국민들이 뽑아줘가지고 지금 저희들 뭐 저도 사선하고 있는데 예. 이게 그 국민의 고통을 분담하고 애환을 뭐 조금이라도 유일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작은 결제지만은 국외 연수비 예상을 편성 안 하는 게 지금은 그 뭐 우리 작은 군의 국민을 위하는 길이라 생각해서 저희 의회에서는 과감하게 그 삭감하고 또 앞으로도 그 이런 유사한 일이 뭐 발생해 거의 안 가는 걸로 거의 결정을 해놨습니다. 내년에도 그렇고 하여튼 저희들은. 예. 네, 봉화군이 정말 모범을 보이고 이렇게 좋은 일 하는데 앞장서고 계신 것 같습니다. 뭐 그만큼 지난해와는 다른 의정 활동을 보여주겠다는 의지로도 보이는데요. 올해 의정 활동에 있어서 중점을 둔 조례안이라든지 아니면 의정 과제가 또 어떻게 되는지도 설명해 주시죠. 네. 아무래도 그 금년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코로나19 이제 극복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예. 군 의회는 집행부와 머리를 맞대고 코로나19로 인해 급변하는 사회 기조에 발맞추어 봉화 국민들께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숙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다양한 시책과 조례를 마련해 현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 군 의회 집행부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포부를 밝혀주셨습니다. 올해부터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로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최근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에 동참하기도 하신 만큼 이전과 달라지는 건 또 무엇인지 좀 전반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지난 12월에 그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조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예. 지방자치에 그 큰 변화를 이제 이게 지금 30년 만에 이게 지자체가 생기고 지금 처음 마련했어요. 예. 먼저 그 직원 인사권이 지금은 그 자치단체 장에 있고 이게 이제 개정이 되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되면서 지방의회의 독립성이 이제 그 강화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예. 그리고 지방의회 의원을 지원하는 정책 지원 전문 인력이 그 의원 2명당 1명씩 도입이 가능해짐에 따라 국민 사무 질 개선을 위해 보다 이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정책 수립이 가능해지고 의정 활동의 전문성도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예. 그 독립성과 자율성이 강화되는 만큼 의원들의 투명성 또한 그 제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겸직, 금지, 의무 규정이 더욱 구체화되는 등 의원들의 책임도 그 배로 커질 것입니다. 지방자치의 자율성 확대와 책임성 강화 등 지방의 창의적인 혁신을 일으키는 주민들의 삶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는 등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저희 그 의원들이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독립성과 자율성 또 투명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전반적으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또 주민 참여 기회가 늘어나면서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일도 많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주민들과의 소통은 또 어떻게 해나가실 계획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에서 직접 주민들을 만나고 이야기하고 정치하고 소통하는 의정 활동을 펼쳐 이제 저는 뭐 나가고 있고 지금도 앞으로 그래 할 것입니다. 예. 그 주민이 무엇 때문에 민원을 제기하는지 탁상에서 앉아갖고 사항을 들으면 알 수가 없잖아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100번 듣는 것보다가 현장에 나가가지고 그 듣고 보고 정답을 찾아가 또 제가 해결을 못하면 또 그 높은 데 이야기를 하고 해가지고 하여튼 주민들이 필요한 곳이 뭔지 확실하게 찾아갖고 해결할 수 예, 그런 예, 백문이 불여일견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있어 주시겠다는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집행부에 대한 감시도 군의회의 큰 역할인데요. 협력과 견제 사이의 균형을 잘 맞추는 게 중요하겠죠. 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또 어떤 노력을 하실 계획이세요? 그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지방 그 의회 본연의 기능이자 역할입니다. 그렇죠. 협력과 견제 사이에 균형을 잃고 집행부에 대한 감시 기능이 상실될 경우는 그 피해는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집행부와 의원들 간의 끊임없는 대화가 균형을 맞추기 위해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 간담회를 통해 대화뿐만 아니라 군정 발전에 대해 꾸준한 소통을 통해 집행부 정책 파트너로서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역 발전을 위해 의정 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네, 집행부와 의원들 간에도 이제 끊임없이 대화를 이어 나가시면서 의정 활동을 열심히 수행하실 의지를 또 보여주셨습니다. 의장님, 그런데 앞서 저희가 소상공인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홈페이지를 보고 나서 궁금해지더라고요. 앞서 짧게 언급해드렸지만 이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뭐 신청 방법이나 뭐 그런 지원책에 대해서 좀 알려주실까요? 지금 소상공인들이 저희들이 지금 우리 군에 한 6, 700명이 있어요. 예. 있는데 그게 그냥 이제 신청을 이제 소상공인들 신청을 하시면 그게 지금 우리 정부에서도 이제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해가지고 지금 3차에 저희들이 우리 봉화군도 거의 다 받았습니다. 예, 이제 100만 차등 지급을 해주는 거네요. 차등. 예, 정부에서 네. 주는 돈은 네네네. 이거 이제 버팀목 자금은 저희들이 이제 1,000만 원을 이자를 저희들이 주는 거야. 1,000만 원 이자를. 1,000만 원 이자를 대출을 금융기관에서 해주면 저희들은 그냥 이자를 그걸 이제 하고 원금은 2년 있다 갚아야 돼요. 이자를 면제해주고 이자를 면제해주고 네. 이제 보증보험에서 이제 원금을 세워갖고 또 못 사는 사람들은 또 그것도 뭐 안 갚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마 이거 신청에 관해서 도움을 또 받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지역민과 시청자께 당부하고 싶은 내용 덧붙여 주시죠. 코로나19라는 어수선한 전국 속에서 불평과 고통을 묵묵히 감내하면서 질서정연한 모습을 보여주신 봉화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도 봉화군 의회는 소신과 원칙을 최고 가치로 삼아 언제나 국민의 편에서 민의에 충실한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새해에도 봉화군 의회를 향한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루빨리 국민 여러분 모두가 희망과 평온을 되찾을 수 있는 날이 오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헬로 이슈 토크 이 시간에는 봉화군 의회 권영준 의장과 함께 봉화군의 한 해 의정 활동 계획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